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무효화 취소 쪽 하고 있죠. 자, 오늘은 14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토지거래라고 보셨죠? 오늘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그 138조는 법조문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 조문이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갑이란 남자와 을려가 이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인데 여기서 A, B라는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애들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죠. 얘를 혼인 중에 자랍니다. 근데 갑이 이제 밖에서 C라는 애를 낳았어요. 큰일 날 놈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태어난 자를 혼외자 그래요. 혼외자. 그럼 갑은 이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려면 원래 법적으로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신고. 근데 C가 나중에 인지를 알게 되면 나를 주소원으로 알겠죠? 그럴까봐 C를 그냥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출생신고는 이렇게 혼인 중에 태어난 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얘는 인지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출생신고했죠. 그러다가 이제 갑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 다툼이 있죠. 그때 우리 A, B만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원래 인지를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했으니까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자식 아니니까 상속은 없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C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하니까 변호사가 이러겠죠. 자,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갑이 이때 당시에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인지신고했겠죠. 그래서 이 무효인 출생신고를 인지로 유효하게 전환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138조가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출생신고가 그 다음 다른 법률행위가 뭐죠? 인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인지죠. 인지신고하는 것을 의혹하이스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 즉 인지로 소유력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간에 반가로 2번 요식행위로 전환이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세 번째 줄 부가 있죠. 그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이 신고는 무효이나 다만 인지로 소유력이 인정된다. 이거 이해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고 법조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넘기시면 이제 142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제일 아래 노란색 글씨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나왔죠. 우리가 좀 이따 할 텐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죠. 104조 폭리행위는 이건 무효인데 지난주에 한번 하게 했었죠. 이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죠. 근데 추인은 인정 안 됩니다.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갑에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시가가 한 1억쯤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재개발 사업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이쪽 인근에 토지 다 샀거든요. 근데 아직 갑 토지만 못 샀습니다. 그래서 갑이 토지를 절대 안 판대래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고액을 주고 뭐 예를 들면 1억짜리를 10억을 주고 우리 매수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문용어로 알박기 하고 있어요. 알박기. 공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개발될 줄 알고 땅 일부를 중심 일부를 쌓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안 판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못 사면 재개발을 못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겁니다. 자,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을은 궁박 상태였죠. 다른 땅 다 샀는데 이 땅 때문에 재개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을은 궁박 상태가 있었고 갑은 당연히 폭리악의가 있죠. 폭리악의가 있다는 게 알박기죠. 그래서 갑은 당연히 폭리악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104조 무효가 됐을 때 만약 갑과 을이 10억 매매가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혹시 만약에 이 1억짜리를 한 1억 한 3천 정도로 매매했을 거라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 10억짜리 매매를 1억 3천 매매 이걸 유효로 전환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재개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 그 노란색 글씨 판례 있죠?
거기 보시면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이제 시험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적용될 수 있다, 있다 없다고 그렇게 바꿔 나와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하시면 되겠고 좀 이따 무효행위 추인과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143페이지 오시면 139조 무효행위 추인 있죠. 그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 그러나 단서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죠. 그래서 이제 139조는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아무튼 무효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추인에도 원칙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인데 단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게 139조죠. 자, 그럼 법조문에서 새로운 이 말하고 소급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새로운 좀 미래적인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 말 때문에 소급해 어울리지 않죠. 소급이 없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소급이 없다. 그래서 장래여죠. 그때부터 그래야지 뭐 처음부터 그러면 틀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새로운 행위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이 있다면 그 유효 요건을 갖춰야겠죠.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 절대적 모유라 새로운 행위의 유효 요건을 절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첫째 103조 사회질서 위반, 둘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셋째 강행균형 위반.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해도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 새로운 행위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죠. 그래서 세 가지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이럴 때나 가능한 거죠.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 부동산이 있는데 친구 을과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108조 무효, 무효죠? 108조 무효, 무효입니다. 매매와 등기를 3월 5일 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108조 무효죠? 왜 무효죠, 이게? 108조에서 이걸 무효란 취지는 갑과 을이 무슨 여기 뭐 첫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뭐 죽을 짓 한 게 아니죠? 왜 무효죠? 매매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갑은 매도할 의사가 없죠. 그러죠? 을은 매수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무효예요. 진정한 의사가 없으니까 108조 무효인 겁니다. 애들이 뭐 죽을 짓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이 그래서 나중에 야, 을, 너 정말로 내 거 살 생각 없니? 을이 가격만 맞으면 산대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진정으로 매매 합의했습니다. 진정으로 매매 합의했다. 12월 5일 날. 그러면 이제 이 의사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때부터 생겼죠? 그러면 이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날로 소급한 게 아니고 이날로. 이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래서 소급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란 이 과거 이 날짜 매매를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때부터 이 매매를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해요? 12월 5일, 12월 5일. 원칙 소급이 없다. 그래서 이런 때나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고 뭐 첫 계약 무효니까 알고 추인한다. 절대 유효는 안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마찬가지예요. 폭리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그냥 인정하자 그래도 절대 추인 안 돼요. 이건 객관적 질서 위반이니까. 자, 그래서 법조문 밑에 반가로 1번 비소급적 동그라미.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급이 없다. 그 다음 아래 반가로 2번 요건이 있죠. 그 동그란 1번에 제일 밑에 B가 있습니까? B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행법규 위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반사질서 행위 동그라미,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얘들은 절대 추인 안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다 이해니까 뭐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무효는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는 제3절 법률행위 취소가 있죠. 네, 이쪽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효를 보셨는데,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취소는 다르죠. 자,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면 이거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민법상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민법상 취소는 딱 4가지. 제 착사강 외우셔야 돼요. 제 착사강. 착사강은 제3자 보호규정 있죠. 얘는 절대적 취소라 제3자한테도 취소효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4가지 제 착사강. 그래서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약정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약정 취소 있다, 없다? 책에 안 써 있어요. 없습니다. 딱 4가지 할 거예요. 취소 사유. 딱 4가지. 제 착사강. 약정으로 취소 못해요. 약정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 취소는 약정으로 못합니다. 딱 4가지 취소 사유는 제 착사강. 그러니까 외우시는 겁니다. 딱 4가지. 그럼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원래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취소권자가 선택하겠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이 있다 중요합니다. 이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소급이란 법률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급 그 말이 법률행위시부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소급이라는 말이 법률행위로 소급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같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틀립니다. 그때부터란 취소한 때부터 그 말이죠. 이건 장래율을 나타내요. 장래율. 그래서 X. 아까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율이니까 이 말이 나와야 맞죠? 그러죠? 근데 취소는 소급해가 있으니까 법률행위 시부터 또는 처음부터 같은 말입니다. 소급하여. 그 다음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완전 유효하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자, 취소할 수 있으면 원칙 유효인데 이게 유효로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나중에 어떤 사유로 무효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이 유효는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아직 불확정적이죠. 그것을 유동적 그래서요. 아직 현재는 유동적 유효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제 유동적인 상태가 완전 유효하게 딱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유효인데 일단 유동적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인할 수 있다. 추인.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취소권 포기입니다. 다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 그러면 유효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새롭게 법정 추인을 공부할 거예요.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 추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 3번째가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어서요. 3년, 10년. 그래서 행사기간이 지났다. 행사기간이 경과했다. 이 3가지가 발생하면 이제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 중에 이 추인 2가지는 취소원인 종료 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취소원인 종료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야 추인이 됩니다. 추인. 그럼 취소원인 종료 후란 저기 제한 능력이라면 능력자가 된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착사강이 빠졌다면 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이런 일이 있어야 추인이 되겠죠. 그러죠? 애들은 그래서 취소원이 종료 후에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있으면 추인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단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이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법정대리인이 나왔단 말은 저기 취소 사유 제착사강 중에 어떤 사유죠? 제한 능력이겠죠.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부모님이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이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취소의 큰 틀입니다. 그럼 먼저 취소권 행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취소권 행사는 뭐 취소권자가 일단 중요해요. 아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라 누구나 무효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유효인 행위를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정해 있는 겁니다. 그럼 145페이지 오시면 자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3절 법률행위 취소가 있죠. 그 노란색 1번 취소 일반이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2번 민법 총칙표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제한 능력 또는 착오나 사기 강박 써 있죠. 그래서 제착사강 외우셔야 돼요. 딱 네 가지. 여기 밑에 02번 취소권이 있습니까? 그럼 140조에 취소권자가 있죠. 그 조문에 외우셔야 돼요. 취소권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취소는 유효가 무효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권자를 딱 법에 정해뒀어요. 그럼 140조에서 취소권자는 이렇게 외우셨죠? 제 차 내 중고차를 팔아요. 내 중고차. 그러면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래서요.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러니까 제 차 사강은 취소 사유 똑같죠? 그래서 이자들과 그 다음에 그 대리인, 승계인 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조에 쓰인 사람 내우셔야 돼요. 자, 이 중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법에 써 있으니까. 법에 써 있잖아요.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 법에 써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제한 능력자.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착오 사기 강박에 빠진 자 취소할 수 있죠?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의무 대리인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취소권이 있어요. 반면 의무 대리인은 의무 대리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킨 일만 하는 거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원칙.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권이 있으려면 취소 권한을 수권을 받아야겠죠? 수권 받지 않는 한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아니라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 그러면 답이 의무대리인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승계인은 뭐 특별 승계이든 포괄 승계이든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얘는 법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의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라 원칙 취소권 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과 그 제한응장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46페이지 나머지 제목만 보세요. 거기는 이제 판가로 3번 대리인 써 있습니까? 대리인은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있죠? 임무대리인 있습니까? 임무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권이 있으면 가로 띄시고 그 아랫줄 중간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한테 기속되죠? 그리고 임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하단에 양괄호 3번 취소권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2조는 취소 후 상대방입니다. 자, 조문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동그라미
즉 그때 그놈이에요. 그때 그놈. 다른 놈 X. 나와 계약했던 그때 그놈입니다. 다른 놈 X예요. 그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취소 상대방 사례를 볼 텐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47. 그 법조문 밑에 노란색 글씨로 사례에 써 있습니까? 사례 있죠? 그 A, B가 있고 사안 해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근데 우리 책은 약간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해되면 그냥 이것만 봐도 돼요. 근데 나는 좀 더 글로 된 걸 읽고 싶다. 좀 호기심 활동하면 그 사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례가 약간 어려워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X 부동산이 있었어요. 먼저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우리 다시 병한테 두 번째로 매매했어요. 그리고 현재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현재 X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누가 소유자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근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어서 갑이 이제 세 번째로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을한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합니까? 갑은 누구한테 취소해요? 예? 갑이 이거 했습니까? 갑이 이걸 취소하겠죠? 그럼 이거 한 그때 그놈이 누구예요? 을이죠? 갑은 을한테 취소합니다. 을한테. 세 번째로. 그게 그때 그놈이에요. 갑이 병한테 취소한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그랬어요. 내가 취소할게 그러면 병이 갑 얼굴 가만히 쳐다봐요. 얘가 정신이 나갔는가? 너 누구니? 그럽니다. 병은 갑을 모르겠죠?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그때 그놈. 이걸 취소하니까 그놈한테 취소하겠죠. 그놈한테. 근데 얘한테 취소했더니 현재 소유자가 병이네. 그럼 병한테는 얘는 제3자입니다. 얘한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돼요. 취소 효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착사강 전형이 나눴죠? 얘가 만약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절대적 취소니까 병한테 취소 효과 주장해서 병 등기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 근데 갑이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착사강. 여기는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면 병은 보호되죠? 병이 선이라면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 효과 주장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유효하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상대방 그때 그놈이에요. 근데 이 전득자 제3자한테는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는 선이라면 주장할 수 없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책에 좀 복잡하게 써놨으니까 굳이 사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죠?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괄호 3번 취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취소도 의사표시죠? 그럼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죠? 서면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웠잖아요. 뭐뭇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더라고.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거기 책을 보면 자, 취소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로식. 그 다음 등기 말소 청구 그 아랫줄 중간쯤에 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야 돼요. 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취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게 체크하시고 이제 모든 의사표시가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갑과 을만 해볼게요. 이제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근데 갑한테 취소권이 있어서 갑이 을한테 취소한대요. 갑이 을한테 취소한다. 그럼 취소 의사표시죠. 그럼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의사표시가 구두,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편지로 보내도 되겠죠. 서면. 다음 묵시적 의사표시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효력은 똑같아요. 모두 효력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건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이건 증거가 좀 약간 정확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든지 입증됐다는 전제하에 셋 모두 효력은 똑같으시면 돼요. 효력. 뭐든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단 우리 책 제일 뒤에 뭐 하나 그 집합구문법에 뭐 하나 있었죠? 그건 꼭 서면해야 되고 거기를 제하면 나머지 모두 효력은 똑같다. 효력은 똑같다. 자, 그럼 갑이 을한테 취소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해서 취소한다면 끝나요. 또는 편지나 내용 증명 보내면 되겠죠? 또는 행동. 갑이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했대요. 그런 행동을 했다. 왜 했을까요? 취소할 테니까 등기 말소 청구했겠죠? 이런 것도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행동. 그래서 세 가지 효력 똑같다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죠? 서면을 해야 한다. 틀렸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세 가지 효력 똑같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추인도 이게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추인. 말로 해도 되고 서면을 해도 돼요.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 추인도 이렇게 뭐든지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147 오시면 147 제일 상단에 141조 취소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소고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 자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지금 취소할 당시의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미 다 써버렸다. 반환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갑이 미성년인데 갑에게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걸 부모님 몰래 을에게 팔았대요. 20만 원에 팔았다. 20만 원. 그래서 컴퓨터가 1억 인도했고 을은 갑의 미성년에게 2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갑이 미성년 고등학생인데 갑이 이걸 다 술 마셨어요. 이거 좀 까졌죠? 다 술 마셔버렸습니다. 근데 갑 부모님이 야 너 컴퓨터 어디 있어? 팔았는데요. 한 대 얻어맞고 갑 부모님이 매매를 취소해서 취소.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하겠죠? 그때 을은 컴퓨터 돌려주고 갑은 돈 다 써버렸죠? 갑은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단 갑이 만약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술 먹은 게 아니라 책을 샀다. 또는 자기 생활비로 지급했대요. 뭐 교통카드 충전했다. 그럼 이 돈은 어차피 이 돈 아니더라도 써야 할 돈이죠? 이건 현준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것은 이 돈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들였을 돈이잖아요, 들였을 돈. 그럼 이것은, 이 가치는 현준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 10만 원 술 마시고 10만 원은 여기에 썼다. 그러면 10만 원은 반환해야 돼요. 이건 현준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써야 할 돈이니까. 근데 술 마신 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새끼가 까지려면 확실히 까져야지. 절반 까져야고 절반 술 마시면 절반은 돌려줘야 돼요. 확 까져야지 10원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만. 아무튼 현존이익 반환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일부 취소 있습니까? 일부 취소 있죠? 그럼 아래 이제 봐보세요. 일부 취소도 자 일부 무효 동그라미. 일부 무효 지난주 했어요. 일부 무효 법리화 한다. 즉 지난주 이래겠죠. 137조 일부 무효 법리는 일부 취소나 일부 불능에도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례 이제 지난주에 일부 무효 법리가 일부 취소, 일부 불능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원에서 휴게소를 하고 싶은데 휴게소 이게 갑 땅이에요. 그럼 휴게소는 이 정도 있겠죠? 그걸 여기에 휴게소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갑한테 당신이 여기서 휴게소 하려면 휴게소 건물과 그 휴게소 있는 땅 있죠? 그
그 땅과 이 전체 땅을 다 국가에 기부 취납하래요. 이 휴게소와 이 전체 땅을 다 국가에 증여하면 당신한테 여기서 독점적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시 국가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원 휴게소 같은 거 주면 네 땅 다 국가에 주라 그래요. 대신 너한테 예를 들면 10년간 너 혼자 장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갑이 공무원 말을 듣고 휴게소와 부지와 전체 땅을 다 국가에 증여했어요. 공무원 말 듣고 증여했죠? 근데 그 공무원이 법을 잘못 알았어요. 그 공무원이 뭘 잘못 알았냐면 휴게소 하려면 그 휴게소와 그 휴게소 바로 밑에 있는 땅 있죠? 그 부지 이것만 국가에 증여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법을 잘못 알아서 이 나머지 전체 땅까지 다 국가에 증여했습니다. 그럼 공무원 말에 착각해서 전부 증여했죠? 그럼 이 중에 공무원이 착오한 부분은 취소할 수 있겠죠? 뭐만 취소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갑은 이 휴게소와 이 밑에 부지는 국가에 증여해야 되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증여할 필요 없지만 공무원 말을 잘못 알아서 증여했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만 취소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겠죠? 그게 일부 취소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일부 취소 일부 법리에 의한다. 즉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도 그 일부만을 취소하여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 전부 무효죠. 다만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할 수 있고 즉 분할 가능성 있죠.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두 번째 가정적 의사가 있죠.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 취소도 가능하다. 판례는 담당 공무원 복귀 오해로 인하여 다음 페이지 기부 취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와 휴게소 건물을 관할 시에 증여한 사안에서 휴게소 부지와 그 지당 시설물을 그러니까 다시 휴게소 부지와 그 지당 시설물 이것만 증여하면 돼요. 그럼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증여에 대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증여해야 되죠. 나머지 필요 없이 증여했죠. 이 부분만 취소해서 받으면 되겠죠. 이게 일부 취소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0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있죠. 이제 이쪽에 이제 추인과 법정치 이쪽을 공부합니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취소권 포기예요. 취소권 포기.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유동적 의미를 하셨어요.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죠. 그럼 불확정적 유효예요. 그럼 법률관계가 불안하니까 효과를 빨리 확정을 지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한번 무효가 되면 이제 유효로 바꿀 수 없어요. 반대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추인 못해요. 반대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그게 유동적 그 말이었죠. 자, 그럼 148페이지는 이제 143조 추인 방법과 효과 있습니까? 그럼 자,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가로 열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 딱 끊으세요. 그 다음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랬죠? 반대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추인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44조 추인요건 자 1항 추인은 가로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가로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 2항이 중에요.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법조문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아래 양가로 2번 추인 요건 있습니까? 거기는 반가로 1번은 네 번째 줄에 제한 없다 있죠? 거기까지 다 읽어주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제한 없다까지.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3번
추인 방법과 효과 있습니까? 거기는 반가로 1번 세 줄만 읽어오시면 돼요. 세 줄.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05번 법정 추인 여기를 하겠습니다. 법정 추인은 지금 처음 하신 거죠? 자, 제목 옆에 법정 추인은 제목 옆에 취청향이라고 써보세요. 취청향. 취청향. 일단 써보시고 이게 결론이니까. 그럼 이제 조문을 봐보세요. 145조 법정 추인. 자, 조문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다음에 가로칩니다. 가로 전조 후 규정이 와요. 추인할 수 있는 후 가로. 그럼 전조가 몇 조예요? 144조. 거의 가로 쳐놨죠. 같은 말이에요. 취소 원인 소멸 후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전조 후 규정이 와요.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취소 원인 소멸 후 그 말이에요. 소멸 후에 그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그래 본다는 거죠.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다시 추인한 것을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는 거죠. 이걸 법정 추인.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추인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각호 사유가 있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자, 여기서 세 개만 딱 볼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1호가 전부나 일부 이행입니까? 이행? 2호는 이행은 청구의 청 동그라미 청. 청구의 청. 5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의 양 동그라미 양. 그럼 여기 청양이 나왔죠? 그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이 돼요. 다시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자, 값소유 X 부동산은 있는데, 우리 값을 사기쳤다. 그래서 값이 사기당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 값은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죠? 돈 내놓으라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죠? 매수인들은 값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죠? 지금 이 상태죠. 근데 이제 값이 사기당해서 매매했는데 세 번째로 값이 사기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즉 사기당한지 알았다. 그때 값은 취소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사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취소할지 추인할지 누가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는 값. 을은 선택권이 없죠. 다시 취소할지 추인할지는 갑이 선택합니다. 갑이 이제 사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얘가 선택해요. 취소할지 말지. 얘가 선택합니다. 자, 이제 사기에서 벗어났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갑이 을한테 네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갑의 행동은 취소한단 말입니까? 그냥 이대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추인이 돼요. 추인. 이 행동은 법정 추인이 됩니다. 이건 법정 추인이 돼요. 이게 지금 1호 이행. 얘가 이행했죠? 추인돼요. 자, 반대로 우리 갑에게 중도금을 가져왔어요. 우리 갑에게 네 번째로 중도금을 가져왔다. 그럼 갑은 취소하려면 중도금을 안 받아야겠죠? 근데 중도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수령했다. 그러면 추인한단 말이죠? 이대로 효력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이행을 받으면 이것도 추인이 돼요. 추인. 단, 아까 단수의 이의를 보류. 이의. 갑이 그랬어요. 당신이 일단 중도금 가져왔으니까 내가 받긴 받는데 잔금일까지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취소할지 추인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도금 받았다면 그때는 추인이 안 돼요.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아이고 약속 잘 지키네 라고 받았을 때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의 제기하면 추인 안 돼요. 아까 단수 했잖아. 단수 다만.
그래서 2로 이행은 누가 하든 다 추인이 돼요. 추인. 근데 아까 여기 이행 청구에 청 동원하셨죠? 이행 청구. 자,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야, 돈 내놔 그랬어요. 돈 내놔. 돈 내놔 그 말이 이행 청구죠. 갑이 왜 돈 내놔 그랬어요?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돈 내라는 거죠. 이건 추인이 돼요. 추인. 취소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건 추인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갑한테 야, 소유권 이전에 그랬습니다. 야, 등기 이전에 그랬어요. 그럼 이행 청구했죠. 등기 이전에 이것만으로 추인이 되겠습니까? 갑 선택과 아무 무관하죠. 이것만으로는 추인 안 돼요. 그러죠? 반면 갑이 돈 내놔 이건 추인이 돼요. 근데 우리 등기 넘겨 이것은 추인 안 됩니다. 그러죠? 안 돼요. 이제 갑이 이 말을 듣고 넘겼을 때 그때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기 넘겨 이것만으로는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이 안 돼요. 이거 추인. 그러니까 아까 2호에 이행 청구는 누가 해야 추인이 된다? 취소권자 갑. 취소권자가 청구해야만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아직 추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이 권리를 취득했죠. 근데 사기에서 벗어난 후에 갑이 이 채권을 양도했다. 왜 양도했어요?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양도한 거죠. 이건 추인이 돼요. 이건 추인이 됩니다. 갑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을이 이 청구권을 양도했대요. 그럼 이게 갑의사와 상관이 있습니까? 갑의사와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이 안 돼요. 이건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도는 누가 해야 한다? 취소권자가 해야지. 두 가지는 추인이 되고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 안 돼요. 취소권자, 선택권자가 되는 선택권자. 그래서 아까 제목 위에 취청양 쓰신 거 취청양. 그럼 가로 1번 법조 밑에 가로 1번 취지가 있습니까? 자, 반가로 1번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취소권자에게 추인 의사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간주한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법정 추인 요건이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해야겠죠. 그 동그라미 2번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거기도 취소권자 동그라미. 취소권자의 양도의 하나며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그리고 아래 반가로 2번 제목만 밑줄. 당연히 취소 원인 종료해야겠죠. 여기처럼 아까 당연히 사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3번 이유 보류가 없어야 되죠. 이유 보류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냥 중도금 받아야지 갑이 이유를 제기하면 보류하면 추인 아니라 했어요. 그러게 그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청양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06번 취소권 행사기간 있습니까? 자, 104조 취소권은 단기 소멸기간이에요.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방금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 못하고 이제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3년, 10년. 그럼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와요?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와요? 모르죠. 아직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 갑을 사기쳐서 이날 매매계약 체결했다. 사기에서. 그럼 이날부터 여기까지 10년이라면 법률행위로부터 10년. 갑이 사기당한지를 바로 알았대요. 그럼 사기에서 벗어났죠? 그럼 이날부터 3년이면 둘 중에 이게 먼저 왔죠? 그럼 이날 취소권 소멸합니다. 반대로 갑이 너무 둔해서 이날부터 9년째 되는 날 사기에서 벗어났대요. 그럼 3년은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뭐가 먼저 왔어요?
이때 취소권 소멸합니다. 둘 중에 먼저 온 날. 뭐가 먼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문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문제가 있죠. 그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그랬죠. 그럼 뭘 찾으란 거죠?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규정 위반.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정답이죠. 니은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할 수 있죠. 디귿 불법 조건이 첫 계약 같이 불법이 사회질서 위반. 디귿 정답. 리을 통정의 폐지한 임대차는 추인할 수 있죠. 정답이 2번 기억과 디귿. 그래서 103조와 104조 강행규정과 찾으란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5번 문제. 5번 법률행위 무효취소 설명 틀린 거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았죠? 여기 아까 여기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하고 거꾸로 취소 후에는 추인 못한다. 자, 2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 무효 맞았죠? 3번 비진이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맞았죠? 이건 103조나 104조 아니니까 추인 가능하죠?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이 종락이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틀렸죠? 가능하다. 3개 가능하다. 다음 5번은 무효행위 전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오른쪽 6번 문제. 갑이 을을 개망하여 그럼 누가 당했죠? 다시 갑이 을을 개망하여 누가 당했어요? 을이 당했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딱 화살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을이 당했다. 을. 그럼 누가 취소해요? 을이 취소하겠죠? 그럼 취소하든 추인하든 누가 한다? 을. 그래서 을이 선택권이 있어요. 다시 갑이 을을 개망하여 건물을 매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럼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우리 구호 공부해야겠네요.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주어가 갑이 매도했죠. 갑이 매도했죠. 그러니까 갑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다시 갑이 을을 개망하여 건물 매도했잖아요. 누가 매도했어요? 갑이 매도. 그러니까 갑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그럼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그리고 갑이 누구를 기망했어요? 을. 누가 당했어요? 을. 그래서 여러 개 해놨죠? 그리고 갑, 건물 따로 이렇게 딱 체크하세요. 갑, 건물. 법정 추인 사용에 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해요? 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를 거꾸로 하면 돼요. 이제 갑이 을을 기망했대요. 갑건물을 팔아먹었죠? 그럼 누가 선택한다? 을. 그럼 자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 청구했죠. 그럼 을이 해야만 추인이 되죠? 1번 X.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갑이 양도했죠? X. 을이 양도. 그래서 1번, 2번 여기 취청량이요. 을이 1번 청구하고 2번 을이 양도해야 추인이 됩니다.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추인이 안 되죠? 을이 받아야 돼요. 을이. 3번은 을 의사와 아무 상관없죠? 을이 그걸 고맙게 받아야 추인이 됩니다. 4번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동그라미. 을이. 이의 없이가 보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없이. 그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게 정답이죠. 우리 매수대금을 줬대요. 추인 이거. 5번과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은 을이 매매계약의 그 다음 말 밑줄 해보세요.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밑줄.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그럼 밑줄하면 이건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 안 한단 말이에요? 취소한단 말이죠.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로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이건 취소한다는 전자에 청구권을 양도한 거죠. 절대 이건 추인이 될 수 없죠.
취소를 한다는 전제 하에 생기는 채권 양도금다. 이게 답이 4번이에요. 4번. 그때 25일 때 아주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취청량 잘 기억하셨다가 누가 선택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조건 기한 쪽으로 가겠습니다.